저는 장말순입니다. 올해로 78, 평생 시골에서 미장원을 하며 살았어요. 오늘은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온 첫날입니다. 기차역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시는 더 복잡해졌고 낯설었죠. 무릎이 아프지만 꾹 참고 걸었어요. 아들 석훈이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간부로 승진한 아들의 모습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단정했어요. 제가 평생 미장원에서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알지? 석훈이의 아파트는 15층이었어요. 시골집은 단층이라 이런 높은 곳에서 산다는 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동식이는 이미 도착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 집 크고 좋지?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구먼. 며느리 선미가 인사를 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완벽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죠. 어머님, 아버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방은 준비해놨으니 쉬세요. 고맙구나. 우리가 얼마 안 있다 내려갈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 말고. 며느리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 내려간다는 말에 기뻐하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손주 서준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손주는 인사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서준아, 할머니다. 많이 컸구나. 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모두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밥 먹을 때 항상 웃고 떠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죠.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계실 거래? 서준이 입시 준비하는데 방해될까봐 걱정돼. 걱정 마. 어머니 무릎 치료 좀 받고 내려가실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방해가 된다고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한 제가? 다음 날 아침 모두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는 도움을 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미야, 내가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사양하는 말투에 정중함보다는 거리두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제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무릎 통증이 심해 미장원 일을 접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쑤시는 통증에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밥을 하려는데 며느리 선미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손님이시니까 쉬세요. 손님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라니. 아들 석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10시에 병원 예약했으니 준비해 주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2달 정도는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석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달이면 긴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괜찮아. 아들아, 약만 타서 시골 가서 먹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치료 제대로 받으셔야죠. 병원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먼저 집에 가실래요? 그래.
너 바쁘면 가봐. 난 괜찮아.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진단 결과가 어떻대? 2달은 치료받으셔야 한대. 어쩌지? 2달이나? 서준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발걸음을 돌려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아들 집에 온 것이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약 먹고 조금만 치료받으면 된대.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준아,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니? 할머니, 죄송한데 저 집중해야 해서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난 먼저 내려갈란다. 여기선 내가 할 일도 없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있으면 더 부담스러울 거 아닌가? 난 먼저 가서 집 봐야지. 남편을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떠나는 기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갑자기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집, 내 터전이 아닌 곳,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시골 고향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짐을 정리하긴 했지만 아직 아들에게 내려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 석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회사 좀 늦게 가도 된다고 말해뒀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구나. 너희 많이 불편하지? 내가 있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모시고 있어야죠. 아니야. 나도 다 알아. 서준이 공부에 방해되는 거. 석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서준이가 예민한 시기라서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아들, 내가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생각이 많아졌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가 부담이 된다니. 치료가 끝나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석훈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혼자 택시 타고 갈게. 아파트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다음 주부터 서준이 학원 스케줄이 바뀌어서 집에서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방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렇구나. 걱정 마. 내가 곧 내려갈 생각이었어. 며느리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손주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죄송한데 왜 그러니? 제가 방이 필요해서요.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까지 나를 내쫓는구나 싶었어요. 괜찮아. 할머니, 곧 내려갈 거야. 정말요? 언제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보였어요. 저녁 무렵 아들 석훈이가 돌아왔습니다. 나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갈 거야. 벌써요? 치료는? 약 탁할 거야. 시골에서도 보건소 다니면 돼. 식사 후 석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 저희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사정도 이해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 사이로 햇살이 지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 속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시골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짐은 이미 다 챙겨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낯설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고춧가루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죠. 석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 가시는 날이네요. 그래. 아침 먹고 가려고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어. 석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 어머니를 역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괜찮아. 택시 타면 돼. 며느리와 손주도 일어났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오늘따라 제게 눈길을 주었어요. 할머니, 떠나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 집에 갈 시간이야.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갑자기 손주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빨리 떠나길 바라던 아이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럼 서준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올게.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석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맛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집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 날에야 이런 말을 듣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레시피 알려줄까? 간단해. 네,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는 이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셔다 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작지만 길에서 드실 거랑 약값이라도 쓰세요. 봉투를 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손주 서준이가 갑자기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집에 갈 시간이 된 것뿐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15층. 내 아들의 집.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어요. 택시에 올라 창밖으로 아들과 손주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 위래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인가.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샀습니다. 시골로 가는 기차는 1시간 후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친구 오키였어요. 말순아, 오늘 내려온다며? 내가 역에 마중 나갈게. 고마워. 3시쯤 도착할 거야. 많이 서운했지? 아들 내서. 다 그런 거지 뭐.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인데.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오키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아직 내겐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 오랜 이웃들, 기차를 기다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짧은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내 자리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슬픔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다녀오세요? 네. 아들 집에 잠시 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녀분들 서울에 사시나 보네요. 요즘 다들 서울로 올라가서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죠.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동네도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죠. 그래도 고향이 좋아요. 내 집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점점 익숙한 시골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들판, 산자락, 그리고 작은 마을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차역에 도착하자 오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말순아, 여기야. 이야, 고마워. 마중 나와줘서. 가니 뭘? 네 남편은 안 나왔어? 전화했는데 농사에 한다고 바쁘대. 오키의 경운기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서울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서울은 어땠어? 아들 내 집 좋더냐? 좋지. 아파트가 크고 좋았어.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뭐 있었지? 오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나 때문에 손주 공부에 방해된대. 빨리 내려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 이게 이 세상에.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지 뭐.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기다렸다는 게 느껴졌어요. 왔어. 밥은 먹었나? 기차에서 먹었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비운 사이 먼지가 쌓였네요. 이불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역시 남자 혼자 있으면 집안일은 엉망이 되는 법이에요. 여보, 집안 꼴이 왜 이래? 뭐 어때? 내가 오면 다시 깨끗해지겠지. 남편의 말이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나도 이제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저녁을 간단히 준비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왜 갑자기 내려왔어?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그 좁은 아파트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 그래도 손주 얼굴 좀 더 보고 올 수도 있었잖아.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는 방해만 될 뿐이야. 남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차 소리, 사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하던 대로 살면 되지 않겠나? 당신은 미장원 다시 할 거고. 난 이제 못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럼 어쩌겠어. 농사일 도와주면 되지. 남편은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릎은 아프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평생 일만 하다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햇살을 맞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서울의 갑갑함은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지만 조금씩 가꿔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키가 찾아왔어요. 말순아, 잘 잤어? 요즘 마을회관에서 노인 건강체조 한다던데 같이 가볼래? 건강체조? 내 무릎이 이런데 그거 무릎에 좋다고 그러더라. 한번 가보자. 친구의 제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 오키가 물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은 거지? 아들 내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아. 속상하지. 하지만 어쩌겠어. 세상이 그런 걸. 넌 항상 그렇게 참기만 했잖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 오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항상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말순이 왔네. 서울 잘 다녀왔어? 아들네 집은 좋더냐? 손주들 많이 컸겠구먼. 모두의 관심과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서운했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건강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따라했어요. 신기하게도 체조를 하고 나니 무릎이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마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공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일자리 사업이라니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키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 어떤 거래? 마을 꽃길 가꾸기도 있고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도 있대. 급여도 조금 준다더라.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가 있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너 진짜 일하러 갈 거야? 한번 해볼래? 무릎도 아픈데 무슨 일을 한다고? 집에서 쉬지. 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찾고 싶었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키도 와 있었어요. 말순아, 여기야. 자리 맡아뒀어. 고마워. 사람들이 많네. 그러게. 다들 뭐라도 하고 싶은가 봐. 군청에서 나온 직원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을 꽃길 가꾸기,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복지관 급식 도우미 등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에 관심이 갔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오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순아, 너 학교 앞지도 신청했어? 서 있기 힘들 텐데. 괜찮아. 아이들이 좋잖아. 신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석훈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여기 와서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사실은 서준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대요. 놀라웠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보고 싶다니. 정말. 그 바쁜 아이가 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생각난다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난 후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그래. 서준이한테 전해줘.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어머니, 저희가 한번 내려갈게요. 서준이 중간고사 끝나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의심. 정말 저를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미안함 때문일까요? 다음 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노란 조끼를 입고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엄마가 만든 김밥이에요. 작은 김밥을 내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눈물겹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이쁘나. 할머니가 맛있게 먹을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곤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무릎은 괜찮고. 생각보다 괜찮아.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힘든 줄도 몰랐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 너 아직 아픈 몸이잖아. 남편의 걱정 어린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놀랍게도 며느리 선미였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 너희는? 네, 저희도요. 어머님, 사실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이 가신 후 서준이가 할머니 많이 찾아요. 공부도 안 하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선미야. 다 이해해. 서준이 공부가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도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아직 있지만 이렇게 사과하는 며느리가 대견하기도 했어요. 괜찮아. 나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들도 변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통지도 일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이름도 많이 외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키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아, 마을에서 노래교실 연다는데 같이 다닐래? 노래교실? 내가 무슨... 괜찮아, 다들 배우는 거야. 즐겁게 놀자는 거지. 노래교실이라 젊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일만 했지. 즐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한번 가보자. 첫 노래교실 날 긴장했습니다. 다른 마을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쉬운 노래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순아, 너 목소리 좋다. 왜 이제야 노래를 불러? 그러게. 평생 노래 부를 시간이 없었네. 노래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바깥일을 하니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노래도 배웠나 보네. 재미있더라. 당신도 한번 가볼래? 에이, 난 그런 거 못해. 한번 해봐. 생각보다 재밌을걸?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에서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그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밤하늘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 이게 진정한 내 삶이 아닐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서준이 중간고사가 끝나서요. 그래. 기다릴게.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빠. 아침에는 교통지도 하고, 오후에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네? 어머니가요? 아들의 놀란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변화된 저를 모르는군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당당하게 내 삶을 이야기한 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에요. 방을 정돈하고 이불도 새로 펴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 김치와 반찬도 준비했어요. 남편 동식이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일을 돕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내가 막걸리 한 병 사올까? 그래. 석훈이가 좋아하지. 남편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바깥일을 하니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들 석훈이의 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손주 서준이를 보니 반가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웠어요. 서준아, 많이 컸구나. 아들과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선미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너희는 어머니, 여기 작은 선물이에요. 아들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꽃무늬 원피스였어요. 이런 걸 사왔어. 시골에서 어디 입고 다니겠어. 어머니,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활동도 많으시다면서요? 입으시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가족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서준이는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요? 할머니는 아침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 지도하고 오후에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그래. 정말요? 할머니가 노래도 불러요? 그럼 배운 노래 한 곡 들려줄까? 수줍었지만 용기를 내어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한 구절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재미있게 살고 있거든. 식사 시간.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이야기, 서준이 학교 이야기, 저희 새로운 생활 이야기까지. 식사 후 며느리 선미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하는데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그렇게 대해드려서. 선미야,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서준이 공부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거야.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 집이 많이 달라졌어요. 서준이가 할머니를 계속 찾고, 석훈이도 매일 어머님 생각한다고 하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어머님,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 한 달 전만 해도 가능성 없던 이야기였는데, 아니, 난 여기가 좋아. 내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너희가 보고 싶으면 자주 내려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오후, 손주 서준이와 텃밭에 나갔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그렇지. 이건 상추. 이건 쑥갓. 대단해요. 저도 기르고 싶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신 거죠? 서준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자책하고 있었군요.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서 온 거야. 내 탓 아니야. 정말요? 제가 공부한다고 방해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어른들 생각이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서 흐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나 봅니다. 저녁이 되어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모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 서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자도 돼요? 우리 손주, 서준이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의 고민, 꿈, 학교 이야기까지 서울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였어요. 할머니, 서울에 계실 때 많이 외로우셨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 삶을 찾았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셔서 저도 기뻐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게요. 그래. 기다릴게.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 서준이가 제게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가족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서준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주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행복해서.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교통지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할머니, 오늘 밝아 보이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행복해졌어요. 이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교통지도를 마치고 노래교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발표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말수나 너 솔로 파트 맡았대. 목소리가 좋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 말도 안 돼. 걔봐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도전해볼 만했어요. 노래 연습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가 이제는 노래 솔로 파트를 맡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말순 씨, 노인의 부회장 좀 맡아주면 어떨까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니 적임자 같아서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부회장이라니. 저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 괜찮아요. 말순 씨처럼 적극적인 분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인회 부회장? 나도 놀랐어. 해볼까? 해와. 당신은 할 수 있어. 남편의 응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시간이에요. 저녁, 오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노인의 부회장 한다면서 축하해. 고마워. 근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라면 잘할 거야. 넌 변했어, 말순아. 훨씬 밝아졌어. 오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저는 변했어요. 서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셈이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한 달 전에는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노인의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다니 꿈만 같았어요. 부족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동식이도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취임식 후 오키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말순아, 축하해. 이제 진짜 마을 유력 인사네. 무슨 소리야. 그냥 노인들 심부름꾼이지. 아니야, 넌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맞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울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지 석 달.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말순아, 오늘 소감이 어때? 꿈만 같아.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난 알았어. 넌 항상 강한 여자였으니까.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난 항상 당신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통지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더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을 소식은 빠르게 퍼지나 봅니다. 아이들의 축하에 웃음이 나왔어요. 오후에는 노인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석훈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부회장님 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어머, 내가 어떻게 알았어? 서준이가 할머니 편지에 썼더라고요.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바쁘실까봐 망설였어요. 바쁘기는. 그래도 내 손자 전화는 언제든지 받지. 어머니, 다음 주에 서준이 방학인데 또 내려가도 될까요?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일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자기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왔어. 오늘 무수확했어. 김장할 때 쓰면 되겠다. 고마워. 당신도 일하니 좋지? 그렇네. 너 덕분에 나도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적던 남편이 이제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아들과 손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없었어요. 선미는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래요. 그래, 편하게 다녀가라고 전해줘. 손주 서준이는 제게 학교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랐더군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편지 읽고 마음이 편해져서 공부가 잘 됐어요. 정말 할머니 덕분이라니 다 내 노력이지. 할머니, 이번에 할머니 노래 발표해본다고 왔어요. 기대돼요. 아, 그렇습니다. 내일은 노래교실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솔로 파트도 있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노래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뭐든 잘하실 거예요. 손주의 응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제 두려울 것 없어요. 발표회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오키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수나 떨리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남편, 아들, 손주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응원하는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고 제 솔로 파트가 다가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손주 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등을 두드려 주었고 아들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모습을 못 봤는데 나도 몰랐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서울 살 때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에서는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나 봐. 내 공부에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처럼 웃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여기서 사시는 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 지금 행복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서울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머니께 더 좋은 것 같네요. 서울은 너희들의 사는 공간이야. 여기는 내 공간이고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준이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든 와. 내 손주니까. 아들과 손주가 떠난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더 단단해진 마음, 더 확고해진 제 자리.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말순 어르신, 이번에 행복한 노년상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기감이 된다고 추천서가 왔습니다. 인터뷰 날 긴장된 마음으로 군청에 갔습니다.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장말순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활발한 노년을 보내게 되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서울 아들 집에 갔다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쓰라린 경험, 그것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준 과정까지. 이제 알았어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고 상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수상자?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상을 받다니. 당연한 거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살아야겠어요. 뭐가? 난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셨잖아요. 저도 배워야 할 점이에요.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존재가 되었네요. 상을 받은 후 더 많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의지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앉아 꽃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아, 고맙다. 갑자기 왜? 내가 변하면서 나도 변했어.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오늘은 노래교실 날입니다. 새 노래를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아들에게서 온 소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가족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의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를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서준이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 남편과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난 행복해. 나도야.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장말순. 78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삶.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노래교실에서 노래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일할 거예요. 내 의지로 선택한 삶,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